네, 이제 공기 단축에 관련된 문제들을 쭉 정리를 해봤고요. 자,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공정표에 관련해서는 어쨌든 공기 단축 쪽이 출제가 많이 되니까 거기까지 좀 전력해서 그 관련된 문제들을 쭉 같이 좀 정리를 해보시고, 자, 이제 계속해서 뭐 출제 비중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출제되었던 문제고 또 혼자 하기는 어려워서 해설이 필요한 부분으로서 그 진도 관리와 그다음에 자원 배당에 대한 두 가지 문제에 출제됐던 문제들을 풀으면서 공정에 대한 것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64페이지에 보시면 핵심 내용의 진도 관리에 대한 개념이 간단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면 진도 관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이 소개되어 있는데, 계획 공정표에 의해 공사를 진행하며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중간에 점검하는 관리를 우리가 진도 관리다라고 한다. 그래서 진도 관리의 주기는 대개 2주 내지 4주를 기준으로 해서 중간중간에 이제 진도 관리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진도 관리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세워진 공정표에 의해서 작업이 쭉 진행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중간 점검을 함으로써 공정표에서 제대로 계획 공정표대로 실행이 되는지를 체크해 보는 것이 결국은 진도 관리입니다. 그래서 진도 관리 문제가 출제됐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우리가 진도 관리에 대한 개념을 좀 잡아보겠습니다. 자, 66페이지에 그 진도 관리에 관련된 기출 문제인데요. 93년도와 95년도에 두 번 출제됐던 문제니까 이 문제만 풀어보시면 진도 관리에 대한 감을 잡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와 같은 공정표 안에서 이제 진도 관리를 해야 될 텐데, 일단 진도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애초에 계산 공기가 얼마나 나오는지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에 며칠째 진도 관리를 했을 때 이런 상태로 계속 진행이 된다면 공사가 예정 공사대로 끝낼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작업에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지를 분석해내면 그걸로써 진도 관리는 족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계산 공기를 알아야 되니까 일정 계산을 간단하게 해보면은, 자, 처음에 제로라고 쓰고요. 자, 쭉 뭐 순서대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0에서 13을 더하면 여기는 13에 의한 값이 되고, 여기는 이제 11이 되겠죠. 11일이 되고, 이쪽도 계산하면 11일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3번 결합점으로 가면 3에서 6 더하니까 19일이 되고요. 10일. 자, 이쪽에는 10일에서 4를 더하니까 15일이 되죠. 15일. 그 다음에 이쪽은 15일에서 1 더하면 16일이고, 10일에서 7을 더하면 18일이니까 큰 값 18일을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쪽 8번 결합점은 15에서 10을 더하면 25일이 되고, 그 다음에 18에서 7을 더하면 역시 25일이니까 25일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쪽 19에서 4를 더하면 23일이 되겠죠. 23일 이렇게 써주고요. 그 다음에 23에서 2를 더하면 25고, 19에서 7을 더하면 26이 되니까 큰 값 26을 선택을 합니다. 26.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26에서 2를 더하면 28이 되고, 그 다음에 25에서 3을 더하면 30이 되니까 30이 결국은 계산 공기가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0이다. 자, 계산 공기가 30일이다 하는 것만 일단 알아두시면 큰 문제는 일단 없을 거라고 보고요. 물론 역진 계산에서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하시면 더 좋겠지만, 자, 이런 상태에서 이런 데까지만 일단 계산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는 공사 시작 후 15일째 되는 날 진도 관리를 행한 결과 각 작업별 잔여 공기와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이 이렇게 표에 이제 주어진 대로 그와 같이 판단되었다면 이것이 당초 공기에서 어떤 영향이 미치는가를 쓰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인가를 한번 진도 관리를 통해서 한번 분석해봐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그 문제지에 보면 여기 지금 결국 15일째 진도 관리를 한 거가 되겠습니다. 15일째. 작업이 시작돼서 이쪽 작업, 이쪽 작업, 이쪽 작업들을 쭉 시작돼서 현장 관리자 입장에서 15일 때 진도 관리를 딱 했더니 나머지 작업들의 소요 공기와 작업 일수들이 그렇게 남아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진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요령만 여러분들이 좀 터득하시면 되겠는데, 자, 일단 15일째 진도 관리를 했을 때의 이후의 작업들을 다시 한번 이제 고쳐서 공정표를 그려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는 방법은 일단 여기 2번 결합점, 6번 결합점, 9번 결합점 이렇게 있는데, 이 이전의 작업들은 이미 이제 끝났겠죠. 그래서 15일이 지났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그냥 일단 지워봅니다. 그래서 지워가지고 여기서 일정 계산을 다시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자, 여기 지금 가상에
2 다시 결합점이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6 다시 결합점이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여기는 9 다시 결합점이 이렇게 있다고 봅니다. 가상의 그 이벤트를 하나를 만들어 놓고, 자, 여기에서 일정 계산을 한번 다시 해보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일정 계산을 별도로 한번 해본다. 자, 그러면 일정 계산이란 얘기는, 여기서 일정 계산이란 얘기는 결국은 현재 15일이 지났을 때 15일을 가장 빠른 개시 시각 또는 가장 빠른 시각으로 ET로 삼고 전체 일정을, 나머지 일정을 쭉 계산했을 때 결국은 계산 공기 30일에 공사를 끝낼 수 있는지만 체크해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럴 때 지금 나머지 남은 날수들을 한번 따져볼 때 지금 남아있는 거라고 하는 것이 거기 표를 보시면 1, 2, 1, 6, 1, 9 이 작업들은 다 이제 잔여 공기가 없다는 얘기니까 결국은 작업이 다 끝난 작업이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2, 3은 작업이 3일 아직 남았다 그런 얘기니까 아까 2, 3이 작업이 6일이었는데 15일째 지금 보니까 3일은 했고 3일만 더하면 공사가 끝나겠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6, 7은 지금 작업이 이틀 남았네요. 이제 4일이었었는데 이틀을 했고 이틀만 더하면 된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9하고 10은 3일 남았어요. 그렇죠? 처음엔 7일이었는데 결국은 4일 하고 지금 3일만 더하면 공사가 끝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 4는 4일이고, 그 다음에 3, 5는 7일이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아직 작업이 안 들어간 작업인 것을 의미합니다. 7, 8은 10일이고, 그 다음에 7, 10은 하루고, 그 다음에 10, 뭐 이런 것들은 다 10하고 8은 7일이고, 이런 것들은 다 그대로인 걸 봐서는 애초에 공정표의 날짜대로 그대로 있는 것을 봐서는 작업이 아직 안 들어간 작업이다. 결국은 지금 15일째 작업이 진행되는 것은 이 작업과 이 작업과 이 작업 3개구나 하는 것을 일단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15일을 기준으로 해서 15일 현재를 빠른 개시 시각 차원에서 한번 작업을 다시 한번 수행한다고 보고 일정 계산을 한번 해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일정 계산을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정 계산을. 요건 이제 아까 계산한 30일을 만든 공정이니까 한번 이걸 지워보고요.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자, 여기에 15일 되니까 다 15일에서 시작한다고 보는 거죠. 15일에서 시작을 한다. 자, 이렇게 놓고 하나하나 계산하면 15일에서 잔여 공기 4일이 남았으니까 계산하면 18일째 공사를 끝내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15일에서 2일을 더하면 17일이 되겠죠. 17일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15에서 3을 더하면 18이고 17에서 1을 더해도 18이니까 두 개 같죠? 그래서 18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쪽은 18에서 4를 더하면 22가 되겠죠. 22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더하면 22에서 2 더하면 24가 되겠고, 18에서 7을 더하면 25니까 큰 값 25가 되겠죠. 25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8번 결합점 보면 17에서 10을 더하면 27이 되고요. 그 다음에 18에서 7을 더하면 25니까 큰 값 27이 되겠죠. 27 이렇게 했습니다. 27.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마지막이니까 25에서 2 더하면 27이고요. 27에서 5를 더하면 32가 되나요? 그래서 3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 공기가 이대로 가면 32일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2일이. 결국은 처음에 계산 공기가 30일이었는데 32일이라는 얘기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어쨌든 이틀이 지금 초과되고 있다. 이대로 15일째 진도 관리한 상태로 그대로 방치해 두게 되면 결국은 계산 공기 30일에서 32일로 되니까 결국 이틀이 지연되고 있다. 이대로 놔둬서는 이틀이 지연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작업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분석을 해보기 위해서는, 자, 여기에다가 전진 계산에서 나온 32일을 그대로 두고 역진 계산할 때는 애초에 계산되어진 계산 공기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역진에서 한번 빼봅니다. 그래서 어떤 작업에 문제가 있는지를 분석을 해본다 이거죠. 자, 30에서 5를 빼면 25가 되고요. 이렇게 30에서 2를 빼면 28이 되죠. 28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28에서 2를 빼면 26이 되죠. 26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26에서 4를 빼면 22고, 28에서 7을 빼면 21이니까 작은 거 20이 되겠죠. 21에서 마저 3을 빼면 얼마가 되나요? 18이 되죠. 18. 결국은 이쪽 경로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앞에 숫자 ET하고 LT하고 볼 때 LT가 ET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그죠? 늦은 시각과 이른 시각이니까 빠른 시각이 늦은 시각보다는 숫자가 작아야죠. 그럴 때 그런 조건에 다 만족을 하니까 결국은 이쪽에는 아직은 여유가 있다. 다시 얘기하면 이쪽에는 별 문제가 없겠다라는 것을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그 다음에 이쪽을 보면 30에서 5를 빼면 25였고, 자, 25에서 7을 빼면, 25에서 7을 빼면 18이 되죠. 18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18에서 1을 빼면 17이 되고, 25에서 10을 빼면 15가 되죠. 15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18에서 3을 빼면 15 되고, 그 다음에 여기 15에서 2를 빼면 13이 되죠. 13.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결국은,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쪽도 이렇게 가는 여기까지는, 이렇게 가는 요 경로는 결국은, ET하고 LT하고 같으니까 결국은 뭐 여유는 없지만 CP가 되는 작업들이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지금 이쪽 경로에 보면 앞에 있는 ET가 뒤에 있는 LT보다 숫자가 더 오히려 크는 걸 알 수 있죠. 다 이틀씩 크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틀씩 지금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문제는 이쪽 경로 이전 쪽에서 결국은 작업이 이틀이 지연되어 왔다라는 것을 결과적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결국은 답으로 쓸 때는 지금 어떤 영향이 미치는가를 판단하라고 그랬으니까 결국은 6에서 7번 결합점 이쪽 작업 쪽에서 결국 이틀이 초과돼서 전체 공기가 이대로 두면 이틀이 지연되겠다. 이것에 대한 대비책이라고 하면 결국은 이틀을 단축을 해야 되겠죠. 공기 단축을. 그래서 결국은 어디서 단축을 해야 되느냐? 이쪽 경로의 나머지 작업들, 이런 작업들에서 결국은 이틀을 단축을 하게 되면 결국 예정 공기 30일에 공사를 마치게 되겠죠. 그래서 공기 단축은 그와 같이 집중적으로 단축을 해서 이틀을 조정을 하면 되겠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에서 공기 단축을 하게 되니까 공기 단축하는 요령, 그 진도 관리하는 요령이 결국은 일정 계산을 정상적으로 수행을 먼저 해보고 그래서 계산 공기가 며칠이 나왔나 하는 것을 판단한 다음에 며칠째 진도 관리를 했나를 봐서 그 진도 관리한 그 날짜를 다시 한번 그 EST 또는 ET 개념에서 다시 일정 계산해서 어느 작업에 어떤 원인에 의해서 며칠이 초과되고 있나를 분석하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세워주시면 진도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우리 책의 그 67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원배당에 관련된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자원배당. 자, 자원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공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어떤 요소들, 어떤 자원들을 갖다가 제한된 자원 안에서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제 분배를 하겠느냐, 배당을 하겠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우리가 자원배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67페이지의 그 핵심 내용에 있는 문제들, 내용들을 한번 보면, 자, 자원배당의 목적이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동력이나 어떤 인력이나 기자재, 장비 등을 유효하게 배분하고 평균화해서 자원의 효율화를 기하고 아울러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것이 자원배당의 목적이다. 이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원배당의 어떤 대상들이 있을 텐데 그런 대상들을 평균화하고 공평하게 분배를 하고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결국은 불필요한 지출을 없애서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것이 자원배당의 목적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자원배당을 할 수 있는 대상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인력이나 그 다음에 장비, 기계, 그 다음에 어떤 자재, 그 다음에 자금, 돈이 되겠죠? 또는 뭐 어떤 시공법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자원배당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그 이론적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여기도 그 기출제대 때 문제가 한 문제 계산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69페이지에 보시면 자원배당의 4번 문제가 98년도에 한번 출제된 문제니까 그것을 같이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나머지 이론 문제는 각자 책을 보셔도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자, 4번 문제를 같이 보시면 다음 보기를 보고 작업이 가능하도록 자원 분배를 그래프에 나타내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상에 자원배당이 효율적이 되도록 그래프에 나타나라 그런 얘기입니다. 조건이 주어졌죠. 하루에 최대 동원 가능한 인원은 10명으로 제한되어 있다. 총 소요 기간은 6일이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제의 지문에서 봐서는 지금 자원배당에 해당되는 그 자원이 어떤 거에 대해서 지금 계산하라고 하냐면 그 인력에 대한 노동력에 대한 것을 평균화하라 뭐 그런 의미로 해석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이제 공정표가 주어져 있는데요. 이 공정표에서 지금 간단한 공정표인데 공사가 나와 있고 작업이 나와 있고 작업의 소요수가 나와 있고 그거에 해당되는
소요 인원들을 지금 문제에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A 작업은 공기가 3일이고 그다음에 3명의 인력이 필요하다. B 작업은 4일이고 6명의 인력이 필요하다. C 작업은 이틀이고 7명의 인력이 필요하다. D 작업은 3일 동안 3명의 인력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이 작업을 전체적으로 인력이 10명이 맥시멈이라고 보고 효율적으로 한번 자원의 효율화를 한번 기해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효율적인 그림을 한번 그래프로 나타내봐라. 자원 분배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자원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먼저 그것이 효율적이다, 비효율적이다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결국은 그것의 극한적인 상황을 한번 설정을 해보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는 것을 분석한 다음에 효율을 기하는 것이 더 이해가 빠를 것이라고 보고 이것을 극한 상황에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극한 상황에서 다뤄본다는 얘기는 각 작업을 가장 빨리 몰아서 시작할 때 인원이 얼마나 들어갈까 맥시멈 인원을 한번 산정해보고 각 작업을 여유를 먼저 가지고 맨 나중에 몰아서 끝낼 때 작업을 몰아서 마지막에 끝낼 때 맥시멈 인원이 얼마인지 이런 것을 한번 먼저 분석을 해보면 자 먼저 여유와 CP를 먼저 또 이것도 알아야 되니까 그걸 한번 먼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여기 0이고요. 이렇게 지금 여기 3 더하면 3이 됐고 3, 4니까 여기는 4가 되겠네요. 4가 되겠고 이렇게 더하면 6이 되고 여기는 3이니까 6일이 전체 계산 공기가 되겠죠. 6에서 이제 빼죠. 6에서 2 빼면 4가 되고 4에서 0을 빼면 4가 되고 이쪽은 당연히 0이 되면서 CP는 B 작업과 그다음에 C 작업이 CP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 공기는 6일이 되겠습니다. 6일. 자, 이것을 토대로 해서 자원에 대한 어떤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자, 이와 같이 그리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축을 만들어서요. 세로축에는 인원을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을 보고 가로축에다는 소요 일수들을 쭉 이렇게 한번 기록을 해봅니다. 소요 일수들을. 자, 먼저 CP상의 작업이 가장 기니까 CP상의 작업을 한번 보면 자, B 작업과 C 작업이 CP 작업이죠. 자, B 작업은 무슨 뜻이냐면 4일 동안 6명의 인력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여기다 그림으로 표시할 때 어떻게 하냐면 자,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6명이죠. 6명이 4일 동안 필요하다. 전체 지금 맥시멈 공기가 6일이니까 자 여기를 6이라고 잡고요. 4일이면 대충 여기쯤 되겠죠. 4일쯤 되겠다. 그래서 4일 동안 6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표를 해놓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B작업 구역이 되겠죠. 그래서 B작업은 전체 4일 동안 6명의 인력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주게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바로 CP상의 작업은 여유가 없으니까 C작업이 바로 이틀 동안 7명이 필요하다. 자, 이틀 동안 7명, 여기 6명인데 1명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7명이 이렇게 C작업에 소요된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일단 CP를 먼저 그린 것이 되겠죠. 그래서 C작업까지 합치면 이제 현재 7명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작업들을 보면 A작업은 지금 여유가 하루 있는 작업이고요. 그 다음에 D작업은 여유가 지금 3이니까 6에서 3을 빼니까 3일의 여유가 지금 확보되어 있는 작업이 되겠죠. 자, 그렇지만 지금 요 상태는 작업을 가장 빠른 개시 시각에서 그것을 EST 개념에서 한번 살펴본다고 볼 때 가장 빠른 개시 시각에서 살펴본다고 볼 때 작업에 여유가 있지만 먼저 시작한다 이거죠. 자, 그럴 때 A작업부터 먼저 그려보면 A작업은 어떻게 됩니까? 3일 동안 3명이 필요하다는 얘기니까 자, 여기다 누적해서 그리면 자, 1명, 2명, 3명 그러면 6명에서 3명을 더한 9명이 되겠고요. 3일 동안 필요하다. 자, 여기가 3일 되겠죠. 3일 동안 3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A작업은 이렇게 3일 동안 3명이서 3일 동안 필요하다. 그런 얘기고 마찬가지로 D작업도 여유는 물론 있지만 여유를 나중에 두고 작업을 먼저 시작하는 EST 개념에서 한번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역시 3일 동안 3명이 필요하니까 여기서 누적해서 같이 더 높여서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또 하나, 둘, 셋 해서 결국 9명에서 3명을 더하면 12명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다시 또 3일 동안 D작업이 이렇게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인력에 대한 누적도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이렇게 극단적으로 그리게 되면 모든 작업을 다 빠른 시각에 의해서만 고려해서 그리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처음에
처음 작업을 시작하는데 작업에 소요되는 인원이 12명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12명이 있다 그러면 그 중에서 6명은 B작업 쪽에 투입을 시켜서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 그 다음에 3명은 A작업 쪽으로 투입을 시키고, 나머지 3명은 D작업 쪽으로 투입을 시켜서 전체 공정을 수행을 하다가 3일이 지나고 나면 A와 D작업이 끝나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6명의 인력이 불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뭐 돌려보낸다든지 한 다음에 결국 또 B작업이 끝나고 되면 C작업을 들어가야 되니까 한 명의 인력이 또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필요할 때는 또 많이 필요하다가 없을 때는 또 많이 없어지고, 이런 불필요한 그 인력을 불필요하게 활용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늦은 개시 시각에 의해서 생각을 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는 반대로 여유를 두고 작업을 이후에 맨 마지막에 끝낸다, 그런 차원이니까 결국 B작업과 C작업은 여유가 없죠. 여유가 없는 CP작업이니까, 이후의 작업이 없으니까 그대로 불변이고, A작업은 여유가 하루 있었으니까 결국은 여유가 하루 있는 상태에서 요 네모 박스가 이쪽으로 한 칸만 이렇게 옮겨온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만큼만 이동을 하겠죠. 결국은 여유를 하루를 두고 그 이후에 작업을 시작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D작업도 마찬가지로 3일의 여유가 있으니까 3일 동안 쉬었다가 그 다음에 작업을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EST 개념보다는 작업의 최대 동원 인원이 좀 줄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좀 불합리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 이것을 효율적으로 인력을 한번 활용을 하는 그림을 한번 같이 그려보면, 자, 이러한 문제점을 검토해 봤을 때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자,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볼 때 B와 C작업은 CP니까 뭐 여유가 없으니까 효율적으로 어떻게 해볼래도 꿈쩍거릴 수 없는 작업이니까, 자, 먼저 B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이 일단 4일 동안 어쨌든 들어가야 되는 작업이면 틀림이 없고요. B작업은 이렇게 해서 먼저 그려주고, 이렇게 B작업을 먼저 그려주고, B가 끝나고 나서 C작업은 한 명의 인력을 더 투입을 해서 6일째 될 때까지 C작업을 이렇게 이제 끝나게 되겠죠. 그렇죠? CP상의 작업이니까 불변이라고 보고, 문제는 작업을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여유를 가지고 있는 작업을 어떻게 잘 앞뒤 관계를 잘 조정을 해서 효율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결정을 해주면 되겠죠. 자, 지금 A작업도 3일 동안 3명의 인력이 필요하고 D작업도 3일 동안 3명의 인력이 필요한데, 자, 문제는 D작업은 여유가 3일이 있고 A작업은 여유가 하루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언뜻 생각하면 이것을 D작업 먼저 끝내고 A를 뒤로 빼든지, 아니면 A를 끝내고 D를 먼저 빼든지, 그러면 이제 효율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는데, D작업을 먼저 할 수 없는 것은 결국 A작업은 D작업에 비해서 여유도 작을 뿐만 아니라 A작업이 끝나면 후속 작업인 C작업이 있기 때문에 결국 C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A는 끝내줘야 되는 입장이죠. 그래서 일단 A는 먼저 끝내야 되는 입장이지만, 상대적으로 D작업은 이후에 후속 작업이 없이 그냥 단독으로 자유여유로 3일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D를 먼저 두기보다는 A를 먼저 두는 것이, 여유를 적은 작업을 먼저 두는 것이 더 공정관계에 맞겠죠. 그래서 일단 A라는 작업을 먼저 3명의 인부가 3일 동안 필요하니까 먼저 여기다가 누적을 시킵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셋 합하면 이제 9명이 되겠죠. 누적을 하면 이거 3명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3일 동안 3명 필요하다. 그래서 3일 동안 이렇게 3명이 여기가 30명 되겠죠. 하루, 이틀, 3일 해서 A작업을 먼저 소화를 시켜주고, 이렇게 A작업 끝나고 나면, 자, D작업은 먼저 시작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시작할 수도 있죠. 별 문제가 없으니까. 3일의 여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3일의 여유를 다 쓰고 그 다음에 작업을 들어가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D작업 입장에서는 결국은 요 이후에 A작업 끝나고 나서 시작해도 되니까, 자, 3명이 3일이 필요하니까 A작업 끝난 그 인부를 그대로 활용을 해서 여기에 이렇게 쭉 누적을 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3일 동안 결국은 3명이서, 여기 3명이 되죠? 근데 여기는 밑에 C작업이 한 명이 더 있어서 7명이니까 3명이 이렇게 요 길이만큼 이렇게 턱이 지겠죠.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C작업이, D작업이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게 되면 결국은 최대 동원 인원이 여기가 되니까 여기는 결국은 10명이 되는 값이 되겠죠. 9명에서 여기 C작업에 의한 1명이 더 늘어나는 거니까 10명이 되는 거니까, 문제에서 요구한
그 최대 동원 인원이 10명이다라는 제한에 맞게 되죠. 그래서 10명의 인원이 최대한 필요하면서 전체적으로 봐도 아까 EST 개념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거하고 비교해 볼 때 여기는 어떤 효율적인 그 인력의 분배라기보다는 극단적으로 많이 필요할 때는 많이 필요하다가 또 필요 없을 때는 또 불필요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 인력의 어떤 그 원활한 수급 조정이 좀 잘 원활치 않겠죠. 그래서 그러한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결국은 인력을 이렇게 공정을 만들었다 그러면 결국은 맥시멈 10명의 인력이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공사를 시작할 때 9명의 인부를 데려다가 6명은 B작업 쪽에, 그다음에 나머지 3명은 A작업 쪽에 투입을 시켜서 공정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쭉 관리 감독을 하다가 3일째 될 때는 결국 A작업이 종료가 되니까 그 3명의 인부를 그대로 그 후속 작업은 아닙니다만 D가 A의 후속 작업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이후에도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D작업 쪽에 투입을 시켜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 3일 안에 끝내도록 하고, 그 다음에 B작업이 4일째 진행이 끝내니까 이때 한 명의 인력을 더 투입을 해서 B의 후속 작업인 C작업을 7명에서 쭉 이틀 동안 진행을 하게 되면 전체 6일째 될 때 마무리 D작업과 C작업이 이렇게 종료가 되면서 효율적인 인력을 활용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효율적인 그 자원 배당에 대한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만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면서 일단 극단적인 상황을 한번 설정을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네를 한번 분석을 해본 다음에 효율적이 되는 부분을 한번 이해를 하시면 그다지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한 번 정도씩만 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진도 관리에 대한 것과 자원 분배에 대한 것을 한번 살펴봤는데, 물론 이 부분이 뭐 출제 비중이 높은 부분은 아니라고 처음에 명시를 드렸던 것처럼 많이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요 예제로 풀어봤던 우리 두 문제만 같이 한번 쭉 풀어보셔서 혹시 출제가 된다면 그것을 답을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익혀두시고 이쪽에 대한 시간 투자보다는 앞에 배운 공기 단축에 관련된 문제 쪽에 좀 더 시간을 투자를 하시고, 그리고 그 또 이전에 여유 계산하는 문제들이 있었죠. 그래서 공정표 뼈대를 그려서 여유 계산하는 문제까지도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셔서 정리하시면 공정관리 문제에 대개 한 문제 출제되는 10점 정도는 무난히 맞으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연습을 좀 당부드리면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공정하고 별개의 어떤 품질 관리에 대한 사항을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